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도움받은 것은 잊고 손해본 것만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참 깝깝하네요. 우리가 누구인가 도움을 줬어요.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에너지를 엄청나게 쏟아서 도와줬어요. 그럼 이 도움받았는 사람들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물론 말은 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얘기는 하겠죠. 근데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리고 좀 손해를 봤다 그것만 기억을 하고 못 살게 굴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뭐 손해 본 것만 기억하는 사람들, 도움을 줬는 거 그런 것은 기억을 못하고, 조금 손해 받는 거, 좀 불편해진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고 못 살게 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속이 후련합니다. 시원합니다. 라는 제가 동영상 올린 적이 있습니다. 할 말을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하고 후련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얘기들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단 자기 자신의 속에서 올라오는 얘기를 감정을 섞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얘기들을 감정을 실지 않고 얘기하는 것, 그것은 연습이 필요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한 번씩, 두 번씩 본인의 내면에서 외치는 소리를 하게 되면 속이 후련해집니다. 그리고 속이 시원해지는 거죠. 화병이 될 만한 그런 원인들을 제거할 수 있는 거죠. 왜냐? 속에서 올라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감정을 실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부작용이 생기고, 감정을 실지 않고 얘기하는 것, 그것은 연습이 필요하죠. 속이 후련합니다. 시원합니다. 거기에 이제 댓글을 주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본명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배모님께서 댓글을 주셨는데, 선생님, 최근 이 유튜브를 알고부터 팬이 되었습니다. 형제들이 버린 시어머니를 정신병원에서 모셔와서 18년 동안 극진히 모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정상적인 삶을 사시다가 이제는 연세가 많이 들어서 지병으로 돌아가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 퇴원, 입원, 퇴원을 계속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간병을 좀 열심히 했지만 남편도 그렇고 이 배모님도 그렇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형제들에게 좀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도와달라고 한 것이 화근이 되어서 너무나도 불편한 관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잘한 건 없고 간병 문제로 나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일찍 선생님을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맹목적인 희생하지 않고 좀 더 지혜롭게 대처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젠 저를 챙기고 수고했다고 칭찬도 해주고 다시 힘을 내려고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댓글을 주셨습니다. 이런 댓글을 보면요, 어떤 분들은 그 뭐랄까 성인군자 그 신드롬에 빠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부모를 열심히 모시고 또 열심히 또 모시고 또 모시고 해도 부족한데 그거 했다고 뭐 그렇게 형제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게 말이 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모셔야지,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김병의 그 효자 없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제들이 십시일반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도와주는 그런 형제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근데 한 명이 희생을 하면서 열심히 간호를 했는데 18년 동안 열심히 간호했는데 그 다음에 지병으로 입원하셔서 입원, 퇴원, 간병을 해야 되는데 좀 도움을 구했다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멀어지고 불평을 늘어놓고 나쁜 사람이라고 매도하는 그런 형제들 얼마나 깝깝합니까?
피를 나눈 형제들이 그 모양인데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그리고 그 전에 한 18년 동안 열심히 도와줬고 혼자 최선을 다했는 것은 오간 데도 없고 좀 불평하고 좀 손해본다는 그런 것만 기억하고 그것만 크게 부각시켜서 사람을 공격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사실 되게 많습니다. 이 배모님의 사연, 물론 뭐 부모님을 모시는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조직에서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하는 것 몇 배의 노력을 더 기울여서 노력하고 노력해서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혜택을 받았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조금 불편하고 조금 손해를 본다. 그러면 그 전에 그렇게 열심히 돕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에너지를 쏟아서 도움을 받았는 것은 기억하지 않고 불편하고 좀 손해본 것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바글바글. 뭐 거의 대부분 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도움을 줄 때 지혜롭게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올인하는 마음으로 내 이 고생, 내 이 노력 언젠간 알아주겠지. 언젠간 인정해 주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도움을 주게 되면요. 처음에는 고맙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에너지를 쏟다가 조금 덜 쏟으면 이제 불평을 하는 거죠. 왜 그전처럼 에너지를 쏟지 않냐고. 그래서 힘들어하고 정신적으로 괴로워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 도움을 줄 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편안한 정도, 내가 여유되는 선, 그 정도에서 도움을 줘야지 에너지가 고갈될 정도로 도움을 주고 나면 버릇만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항상 같이 의논하면서 십시일반 같이 노력을 해야지 그 천사 흉내 낸다, 뭐 좀 말이 좀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본인 혼자 이걸 다 짊어지고 간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본인도 힘들어지고 다른 사람들 버릇만 나빠지는 그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렇고 조직에서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도움을 받았는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손해보고 좀 불편한 것은 두고 기억하는 것이 사람의 기본 마인드죠. 마인드.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도움 줄 때도 책임감 있게 도움을 줘야 되고 생각을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계산적이지 않냐, 너무 계산적이지 않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물론 많겠습니다만 본인이 가장 우선이죠. 본인의 어떤 그런 그 생각의 시작을, 본인의 어떤 그런 상황, 본인에 맞는 어떤 쏟을 수 있는 열정의 정도,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남들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이런 데서 한번 정신적 데미지를 받아버리면요. 중년, 50, 60, 이때 이런 쪽으로 어떤 열심히 했는데도 인정해주지 않고 막 공격을 해서 정신적 데미지를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데미지가 있습니다. 그거 완전히 그 집에 폭탄 떨어지는 것처럼 힘들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이 없고 이런 생각이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뭐 봉사하면서 하는 거지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그런 걸 한번 당했는 분들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보게 되면요. 그 상처와 그 화병이라고 하나요? 그것이 너무나도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그것을 치유하는데 보통 힘든 에너지를 쏟아서는 되지도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생기기 전에 좀 더 남을 도와줄 때라도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